영국 음식은 정말 맛이 없을까? 200년간 이어진 악명의 진실. 여러분, 혹시 영국 음식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피시 앤드 칩스, 아니면 정체불명의 파이 요리들? 사실 영국 음식이 맛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200년도 넘게 이어져 온 전 세계적인 공감대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시사 잡지에서는 자국 음식을 단순한 연료라고 표현했을 정도이죠.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연료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인터뷰가 재미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 그리워했던 영국 음식이 뭔가요? 라는 영국 기자의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영국 분들께 죄송하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영국은 분명 최고급 소고기로 유명한 나라이고 체더 치즈의 본고장이며 고든 램지와 제이미 올리버 같은 세계적인 셰프들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국 음식이 왜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해보죠. 먼저 영국 음식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영국은 목축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라서 최고급 소 품종 중 하나인 블랙 앵거스가 바로 영국산이죠. 스테이크와 로스트 비프는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리입니다. 거기다가 목축업이 발달했으니 당연히 유제품도 뛰어난데 그 유명한 체더 치즈가 바로 영국에서 만들어졌죠. 또한 영국에서 만든 빵도 굉장히 유명한데 식빵, 파운드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 비스킷, 스콘 등 이 모든 게 영국에서 시작된 음식들입니다. 거기다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전 세계 호텔 조식의 표준이 되었는데 영국 음식을 무시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영국식 아침 식사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영국 음식은 이런 악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일반 가정식과 전통 요리에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것이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에 아무거나 먹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죠. 항상 누구를 만나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네요. 또한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46%가 가격을 꼽았다고 합니다. 맛이나 영양이 아니라 가격이 1순위였던 것이죠. 이는 영국인들이 식사를 즐거움이 아닌 기능적 행위로 여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처음에 말한 연료로 생각한다는 것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이런 문화가 생겨났을까요? 영국 음식 문화는 산업혁명이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음식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농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지만 당시 노동 환경은 정말 극악이었던 것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해야 했으며 일주일에 쉬는 날은 기껏해야 하루뿐이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육체노동을 한 뒤 집에 돌아가면 요리할 에너지가 남아있을 리 없었으며 게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노동으로 여겨졌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간단하고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지중해 국가 사람들에 비해 영국인들이 먹는 양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죠. 그리고 영국의 지리적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영국은 기후와 지리적 조건상 습한 날이 많고 일조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잘 자라지만 채소나 과일을 기르기에는 좋지 않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국 남성들의 상남자스러운 성향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국 남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고 채소나 과일은 여성들이나 먹는 것으로 여겼다고 하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괴열병인데 영국 해군이 전 세계를 누비며 항해할 때 많은 선원들이 괴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사들이 괴열병 예방을 위해 라임 주스를 처방했지만 해군들은 그런 건 여자들이나 마시는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하죠. 또한 종교적 금욕주의도 영국 음식 발전을 막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문화는 음식을 즐기는 것조차 죄악으로 여겼는데 1839년 영국의 한 의사가 쓴 육아 지침서에는 설탕과 채소는 아이들에게 독임으로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양파와 마늘은 성인에게도 독임으로 가급적이면 평생 동안 먹지 말 것을 추천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영국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허가받지 않은 요리사를 사용해 처하는 법까지 있었죠. 국가 차원에서 요리 문화 자체를 억압했던 셈입니다. 거기다가 세계대전이 영국 음식에 마지막 타격을 가했는데요. 1939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영국은 독일의 해상 봉쇄로 인해 배급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급제는 사회주의처럼 공짜로 배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일주일 동안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었고 이때부터 고기나 시리얼, 비스킷, 설탕, 버터, 홍차, 베이컨까지 거의 모든 식료품이 제한 대상이 되었죠. 그러자 정상적인 요리를 만들 재료도 모자랐고 식당과 카페들도 재료 부족으로 폐업을 하면서 더욱 맛없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나고도 배급제가 1954년 7월 4일까지 계속되었다는 점인데요. 무려 15년간 영국인들은 정부가 정해준 양의 음식만 먹을 수 있었고 미국이 전후 호황을 누리고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마저 경제 부흥을 이룩할 때 영국만 여전히 버터 몇 온스, 고기 몇 온스를 따져가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런던 유명 레스토랑의 별미가 크림을 넣은 스팸 캐서롤이나 정어리와 감자를 넣은 요리였다고 하니 상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죠. 2000년대 영국의 유명 요리사인
제이미 올리버가 영국 학교 급식을 개선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이 꽤나 충격적인데요. 당시 영국 학교에서는 이상한 정크푸드만 급식으로 나왔고 심지어 치즈에 케첩만 바른 샌드위치가 나오기도 했죠. 그것을 먹는 학생들도 심각한 변비에 걸려 2주에 한 번 화장실에 가기도 하고 20대 어린 나이에 이상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급식을 만드는 한 담당자는 너겟을 튀기는 것 이상의 요리는 너무 손이 많이 간다며 문물을 보였고 그 이상의 조리에 대해서는 아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는 조금 지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영국 요리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이죠. 훌륭한 셰프들이 영국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고 레시피도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급식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일상식의 품질도 천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에 관심 없던 영국인들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문화이고 예술이며 삶의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걸 영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